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 도쿄전력은 이 방류 후 첫 바닷물 분석 결과라며 삼중수소 농도 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상 상황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발표만으론 해산물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어민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해수부가 방류 하루 만에 오염수 말고 다른 표현을 쓰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류 이틀째 소식 오늘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초강경 대응에 당황하고 있는 일본부터 갑니다. 오늘도 김연애 특파원이 후쿠시마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오늘은 후쿠시마 역 앞에 나가 있군요. 먼저 오늘 도쿄전력이 방류 후 처음으로 발표한 측정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3km 떨어진 10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측정해보니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한 달간 매일 오후 4시에 측정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은 일본 수산성이 어류 분석 결과를 오후에 발표하고 모레엔 환경성이 바닷물 분석 결과를 줄줄이 발표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당혹스러워한다고요? 네, 일본은 과학에 기반한 절차라고 줄곧 강조해 왔는데 중국이 전면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자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라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시다 총리가 어제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오늘은 관계장관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中国政府による決定はですね、我が国として断じて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ですね、この即時撤廃を求め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뭔가 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진 예상 못했다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에서 당혹감이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일본이 주변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해외 언론들이 취재에 유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요? 네, 오염수 방류 이후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일부 해외 언론의 협박 전화나 괴롭힘 같은 사건이 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JTBC 도쿄 사무실에도 일본 경찰로부터 이런 상황에 주의하라며 직접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이 일부 언론 탓이란 기류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연애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잼버리 대회 문제로 공방이 예상됐는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 장관이 국회에는 와놓고 회의에는 나타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화장실로 쫓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 장관이 국회에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 장관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대표님, 잠깐만요. 도망가지 말고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장관님 뒤에 계십니다.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요? 어디들 국회에 계십니다. 아니 국회 어디? 장관 어디 계셔요? 얼굴 보려고요. 이러지 마십시오.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도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저희 3층으로 갑니다. 예, 3층으로 갑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후 김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까지 의결했지만 김 장관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회의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개영식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쳐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목은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했습니다. 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을 본 최윤종이 탄식을 내뱉습니다. 모자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최윤종은 어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도는 없었고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최윤종은 범행 넉 달 전 너클 2개를 구입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엔 살인이나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숨진 피해자에겐 짧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너클, 공연 음란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를 더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윤종이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라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검찰 수사가 중요해졌습니다.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공항에 여권도 없이 여행 가방도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모여든 어르신들인데요. 왜 공항까지 갔는지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교통센터입니다. 공항 안에 있는 시설인데 이곳에는 여행객보다 유달리 노인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 뒤에 평상이 하나 마련돼 있는데요. 휴식 공간으로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근데 평상을 한번 잘 보면 비닐을 깔고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날씨 더우니까 친구들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잠시 뒤 친구가 왔습니다. 익숙한 듯 장기를 줍니다. 가만 있어. 물르는 거 아니지. 저녁 6시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했거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서. 문화생활 같은 건 잘 익숙하지가 못해. 이곳은 인천공항 전망대입니다. 여기 전망대에 앉아서 바깥을 구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이곳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가장 잘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도 다양합니다. 여기 오면 가슴이 환해요. 넓은 데서 비행기 이착륙하는 거 보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요 아주. 이들이 공항을 찾는 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집 앞에도 백화점 있고 뭐 다 있지만은 들어가면 눈치 보여 오래 앉았으면 여기 신경 좀 없잖아요. 그죠? 시간 부여해왔지 않고. 젊은 사람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시원하니까 그러지. 카페나 영화관 이런 데는 안 가죠? 생전 안 가지. 노인들이 밤을 싫어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TV 같은 것도 이제 보는 한계가 있잖아. 몇 살부터는 고독을 느끼면서 그냥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나로서는 피신처지 뭐. 먼 공항 대신 익숙한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좀 외로운 사람이에요. 같이 새기고 그렇죠. 이 위가 지붕처럼 덮여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인분들이 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벌써 경로당 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 가는데. 비를 피해 모인 탑골공원 정자는 이미 만석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전까지만 잘했지. 나땅에 나이가 모이고 할 일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것만 알려주지 말고 당신이 지금 나이에 어떤 서비스들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마음 둘 곳을 찾아 공항으로 공원으로 길을 나서는 노인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지만 노인들에겐 유달리 느리게 흘러갑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